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2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 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그들과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작전은 중동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2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They also launched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forces defend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Straits.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and we said we would defend aggressively.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시작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호원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작전을 중단한 배경에는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중재국 파키스탄의 전언이 있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 2명은 CNN에 백악관이 전날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타협점을 향해 이란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선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쯤 두바이 향해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 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피해와 이란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임을 밝혀왔다며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공표한 내용을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항행을 강행한 쪽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중해 배치했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보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approved route.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이란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현지 시간 6일 오전 9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를 시도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화하고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수역을 지나 오만만 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 하스나호를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我们认为全面止战刻不容缓，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از مواضع چین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مذاکراتی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آغاز شد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مونطور که در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납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에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So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 총격범 범행 동기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국토안보부 정보분석 예비평가서에 따르면 미 당국은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이 여러 사회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전을 비판한 앨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토대로 이란전이 공격 실행 결정에 일조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사건 보고로 이름 붙은 예비평가서는 지난달 27일자로 작성됐으며 비영리단체 국민의 자산이 정보 공개 창구를 통해 입수해서 로이터 통신에 공유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꽤 많이 오른 거죠.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1.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상승했는데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했고 무와 당근 가격은 각각 43%, 42%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석유류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을 뺀 군업물가 같은 경우는 2.2% 상승하여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여파가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5월 물가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4원으로 하루 전보다 0.1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005.7원으로 하루 사이 0.3원 올랐습니다. 반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50원 선을 가장 먼저 넘어섰던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0.2원 떨어진 2,051.6원을 기록했고 서울 지역 경유값은 2,037.7원으로 0.4원 낮아졌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3.78리터인 1갤런당 4.5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월 28일 미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 혼란과 석유 정제품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00을 돌파한 뒤 2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2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좀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4% 이상 급등하면서 그룹 시가총액도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1,981조 8,160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 거래일 대비 1.64%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룹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14.41% 오르며 시총이 전 거래일 1,359조 원에서 1,555조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달러 환산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유례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 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 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사주 일가에게 기업이익을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나 허위 공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주식을 이렇게 저가로 사가지고 호재 정보를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이제 납부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31개 업체의 탈세 혐의 액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거래 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하고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7월 29일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새벽 0시 20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고 40분쯤 뒤 법원 청사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김 씨도
시세 조정에 가담한 걸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유서 내용과 부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항소심 결심 때는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고 오히려 만류하려다 실패한 거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높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 위헌 위법 특검 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죠.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다. 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수기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좀 저희들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은
중도 무당층 표심을 흔들 확실한 한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을에선 과거 발언을 둘러싼 법여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부산 북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분열상이 포착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부동산입니다. YTN에 출연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반도 못했다면서 전월세 폭등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가가 되겠다며 정쟁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정부 여당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가차없이 보유세 폭탄 통지서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세대 대단지의 전세 매물 제로 0건이라는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고 캠프사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 후보 캠프는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신경전이 위태롭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여권 적자라고 호소하고 저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비전과 평택의 압도적 자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론 2등, 3등 하는 후보들은 1등 후보를 때리는 거는 선거 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며 이른바 철새 이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꿈깨라는 등 장외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일요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캠프로, 친한계는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갈 계획이라 이른바 해당 행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긴장감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새벽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 습격을 당한 큰 길가입니다. 참변을 당한 장소엔 추모국화 여러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여학생 A양의 빈소에선 유족과 친구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평소 응급구조사와 구급대원을 꿈꿨던 A양의 입관식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버스 끊겨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택시 부르기도 미안하고 세금 못 줬지 구급대원이었고. 여학생을 도우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는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장 씨는 무인 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차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이동 중에 두 번을 본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경찰은 장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추가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리된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입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돌침대에 내팽개쳐져 뇌출혈에 이를 만큼 머리와 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친부가 이전부터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며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12월 신고 당시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양주시는 판단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모의 아동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종로 3가 부근 중앙차선에서 버스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0여 명 가운데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 뒤에서 따라오던 버스가 정류장에서 급정거하며 연달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꿈의 7천 시대를 연 코스피,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등세를 이끌었는데요. 7천을 넘어서 7,384로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HMM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도착합니다. 앞서 HMM은 어제 예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 조사단이 두바이 항 현지에 투입돼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코앞에 앞둔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동향이 오늘 발표됩니다. 절세 매물이 소화되면서 3월까지 숨을 고르던 서울 아파트값은 4월 들어 상승폭이 횡보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주 서초구 집값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하고 송파구는 강세를 이어가는 등 최근 강남권 분위기도 바뀌었는데 이번 주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국제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아 K-팝을 이끈 기획사와 손을 잡고 새 앨범을 발매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장하다며 이제는 후배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틴어로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의 컨티뉴엄. 소프라노 조수미의 지난 40년 음악 여정과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을 담은 앨범입니다. 장하다 조수미. 잘 왔다. 너무 대견하다. 인간의 삶이 그렇듯이 예술이 그렇듯이 딱 어디서 시작하고 딱 어디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K-팝의 성장을 이끈 기획사와의 협업으로도 주목받는 이번 앨범에는 엑소 수호와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등 후배들도 참여했습니다. 예술이 갖고 있는 엄청난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클래식을 더 알릴 수 있고 조수 선생님을 전속 레코드 대학으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번 대학이 조수미 선생님 그리고 SM, K-팝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에 지난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예술성과
사회 공헌을 두루 인정받아온 조수미. 다음 음악 여정은 클래식 문턱을 낮추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열어주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합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평화의 메신저로서 일할 수 있는 천원의 행복 이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오는 9일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서는 조수미는 올여름 프랑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콩쿠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접수증 받았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북구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동훈이 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제가 다른 조사 굉장히 높은 정당입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저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사실 시간과 시기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징계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부가 결정한 절차라면 그대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주신 건 앞으로 좀 공개적으로 부산에 내려가시거나 이런 행보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행보가 우리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서 저는 다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문이자 행암 경제의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붙여준 하 GPT 별명처럼 척척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구포, 덕천, 만덕동을 아우르는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게 된 하정우입니다. 정청래 대표님, 최고위원 여러분,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산 북구를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술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도로 윤석열 당 맑고 따뜻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21도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또 영남에는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1도, 대구도 14.4도 정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1도, 청주와 대전 24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대구 27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오후 강원 영서 지역에는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